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Nothing Phone 3A Lite가 있고 오늘은 이 기기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팁과 트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설정을 열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글리프 인터페이스부터 시작해 볼게요. 글리프가 약간 다운그레이드 된 것 같네요. 사실 약간보다 더 많이 다운그레이드 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몇 가지 관련 옵션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단일 LED가 어떻게 작동할지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다운그레이드 되긴 했지만 벨소리 같은 기능들이 남아 있으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큼 이 기능들이 여전히 괜찮네요. 알림이나 기타 몇 가지 기능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리프 기능이 마음에 든다면 꽤 괜찮은데 사실 이 기기의 전체적인 특징이기도 하죠. 만약 이런 게 별로라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CMF Phone 2 Pro를 구매하는 걸 추천합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제품이지만 글리프 기능이 없고 더 저렴하거든요. 어쨌든 아래로 내려가 보면 커스터마이즈 사용자 지정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기의 외관과 느낌을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일반적인 설정 섹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배경화면 같은 것들이 있는데 AI 배경화면이 더 추가됐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AI, 왜냐하면 AI는 정말 대단하니까요. AI가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근데 세상에 이건 그렇게 좋진 않네요. 어쨌든 이렇게 쭉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AI 스튜디오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여기서 AI를 사용해서 직접 배경화면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이건 꽤 기본적인 수준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 AI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 배경화면 생성 같은 경우 솔직히 별로 잘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슬라이더 하나로 색상이나 스타일을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어 꽃, 추상적인 오브젝트나 도형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고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멋지긴 한데 지금은 그렇게 다양한 선택지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로 원하는 걸 직접 입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다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요. 하지만 아니에요. 그런 기능은 없고요. 어쨌든 넘어가죠. 여기에는 아이콘 팩, 색상, 그리고 홈 화면의 기본 레이아웃 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앱의 개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기기를 더 깔끔하게 보이게 하고 싶다면 라벨도 숨길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서 도대체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디스플레이. 이게 바로 제가 찾던 거예요. 여기에는 다크 테마가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트 모드를 더 선호하지만 텍스트 자체를 클릭하면 스케줄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기가 시간대에 따라 라이트 모드에서 다크 모드로 그리고 다시 라이트 모드로 전환됩니다. 꽤 괜찮은 기능이죠.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예를 들어 밤에는 다크 모드가 적용되고 낮에는 라이트 모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최고의 옵션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스케줄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일몰부터 일출까지 취침 시간 또는 사용자 지정 타이머 등 완전히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뒤로 가보면 이제 상태 표시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능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보안이 여기에는 대부분의 토글이 실제로 다 들어가 있어서 놀랐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토글들 예를 들어 와이파이, 블루투스 그리고 핫스팟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방해 금지 모드, 절전 모드 등은 그냥 켜기만 하면 됩니다. 절전 모드는 아마도 너무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방해 금지 모드와 핫스팟이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방해 금지 모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잘 가라.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없애는 거예요. 상태 표시줄에서 토글을 없애서 더 깔끔하게 보이게 해줍니다. 이제 핫스팟은 아쉽게도 끌 수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없앨 수는 없지만 자주 쓰는 것들은 이렇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실 NFC는 이상하게도 이런 옵션이 있을 때 토글이 보통 꺼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행동이 기업이나 아마도 구글 쪽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역겹다고 느낍니다. NFC는 기본적으로 비접촉 결제 옵션 같은 거고 그냥 비접촉 정보 전송 같은 기능이죠. 그리고 이 기능이 있는 모든 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켜져 있고 이런 옵션이 있는 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 기능은 숨겨져 있어서 사용자가 볼 수도 없고 여기에도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저는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이런 선택은 정말 역겹고 쓰레기 같은 스파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구글이 여러 방법 중 하나로 물론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우회해서 추적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추적이죠. 예를 들어 휴대폰이 내 위치를 아는 게 싫어서 위치 서비스를 끄고 사용자 진단 데이터 전송이나 기타 쓸데없는 것들도 다 껐다고 해봅시다. 맞죠? 그래서 완전히 네트워크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NFC는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고 항상 그랬습니다. 다른 기기와 충분히 가까워지면 뚝딱 연결되고 짜잔, 이제 당신의 휴대폰 신원과 위치가 구글로 전송되어 그 순간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프라이버시를 위해 선택한 설정들을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능은 정말 쓸모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 쓸데없는 기능을 추가해서 그걸 꺼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네요. 이제 만약 비접촉 결제를 좋아하고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경우라면 이 기능을 켜두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경고드리자면 이 기능은 다른 방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폰으로 결제하지 않는다면 이 기능을 켜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몇몇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예를 들어 NFC 태그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하지만 만약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그게 뭘 하는지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겠다면 이 기능은 꺼두세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색상 옵션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디스플레이 색상에 관한 설정입니다. 몇 가지 작은 이미지를 넘겨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표준과 얼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뭔가 실제로 바뀌고 있나요? 그러니까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너무 극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전환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차이점은 특히 빨간색 계열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정확히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면 켰을 때 색상이 좀 더 생생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 계열이 좀 더 빨갛게 보이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꺼봤습니다. 초록색이나 파란색 계열은 색감이 좀 더 차분해집니다. 여기서는 솔직히 차이를 거의 못 느끼겠어요. 여기 분홍빛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보이긴 하는데 정말 유심히 봐야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Live 모드는 전체적으로 채도가 더 높아지는데 주로 빨간색 계열의 채도가 더 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색상들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아래에는 색 온도 설정이 있는데 이건 화면 전체의 색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즉 화면을 더 푸른색이나 노란색 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화면이 더 파랗게 보이고 이렇게 하면 더 노랗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옵션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극단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자신이 있는 환경에 맞게 색 온도를 맞추는 데 사용합니다. 어떤 스마트폰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색 온도를 맞추는 추가 옵션이 있기도 한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있고 따뜻한 조명이 많다면 이 값을 조금 더 높게 조절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하면 화면이 더 노란색 톤으로 바뀌죠? 이렇게 하면 환경과 더 잘 어울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설정은 디스플레이가 현재 환경과 더 잘 어울리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약간 착시 효과처럼 흥미로운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밝기와 색상이 너무 잘 맞아서 화면에 있는 것이 그냥 마치 사진처럼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그냥 붙여놓은 사진처럼 보이게 됩니다. 아무튼 저는 기본값으로 두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디스플레이 주사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각 설정이 어떻게 다른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이 애니메이션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오른쪽 이미지는 정말 너무 과장되어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이 차이가 이렇게까지 과장된 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입니다. 이건 마치 10프레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60프레임은 여기서 보여주는 것보다 6배나 더 빠릅니다. 이게 10프레임인지도 모르겠어요. 10프레임보다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염두에 두면 이 옵션들 간의 차이가 그렇게 극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3가지 옵션이 있지만 실제로는 2가지 뿐입니다. 그래서 다이내믹 옵션이 있는데 이건 모션, 선명함, 그리고 부드러움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위아래로 스크롤할 때 모든 게 정말 부드럽고 꽤 보기 좋게 보입니다. 표준 모드는 표준과 다이내믹의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고 다시 돌아갔을 때 차이를 못 느끼신다면 저는 확실히 차이를 느끼지만요. 그럴 경우에는 표준 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옵션은 다이내믹에 비해 배터리 수명이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2가지의 차이를 못 느끼신다면 사실상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차이를 느끼는 분들에게는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신경 쓰이느냐 아니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배터리 수명을 부드러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표준 모드를 선택하세요. 움직임의 선명함이 더 좋으시다면 다이내믹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급 옵션은 선택하지 마세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실제로 다이내믹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이내믹은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주사율을 조절하려고 하고 하이 모드는 최대 주사율, 부드러움을 위해 최대 100Hz 주사율로 동작합니다. 심지어 120Hz까지 올라가는지 아니면 120Hz로 동작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이내믹과 똑같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높은 주사율로만 동작해서 아무 이유 없이 배터리만 많이 소모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옵션은 정말 쓸모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돌아가 보면 오른쪽 하단에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 옵션도 있는데 이건 리디렉션입니다. 여기로 다시 들어가서 켜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를 표시하려면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탭해야 표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정해 둔 것과 비슷하게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른 폰인데 삼성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작동합니다. 제가 화면을 탭하면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가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탭해서 표시 옵션입니다. 일정은 기본적으로 특정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 시간 동안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가 실행됩니다. 좀 별로인 선택일 수도 있지만 원하는 경우 시간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있을 때나 집에서 침대에 있을 때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대를 여기서 선택해서 더 나은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를 커스터마이즈 하려면 실제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걸 빨리 찾아볼게요. 아마도 이건 잠금 화면과 관련된 무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설정이 여기 있네요. 완전히 뒤죽박죽이네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걸 커스터마이즈 할 방법은 없는 것 같네요. 좋아요. 지금은 항상 켜짐 상태라서 11시까지 계속 켜져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변경해 볼게요. 아마도 이제 잠시 후에 꺼질 것입니다. 곧 꺼질 겁니다. 네, 이제 됐네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냥 탭하면 화면이 켜집니다. 또한 2번 탭해서 디스플레이를 깨우고 빠르게 잠금을 해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옵션이
전혀 없는 것 같네요. 좀 이상하긴 하죠. 어쨌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아니 두 개 정도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정말 그렇네요. 와, 여기에는 구글이 있고 전원 버튼에도 구글이 있습니다. 이제 2025년쯤 되니까 이게 좀 우스꽝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네요. 똑같은 쓸데없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멍청한 방법이 너무 많아요. 다들 우리는 AI라고 하려고 하죠. 우리는 AI라고 하지만 사실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거의 55%는 그냥 아무 말이나 지어내서 가짜 정보를 주죠. 이제 만약에 제가 어시스턴트를 쓰려고 하는데 그게 절반 이상은 아무 말이나 지어낸다면 그건 정말 쓸모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없애버립시다. 이 쓰레기를 실행하는 방법도 이미 충분히 많아요. 그러니까 수십 가지 방법이 더 필요하지는 않죠. 그냥 예를 들어보자면 하나 설정됐다면 Hey 구글이라고 불러보세요. 오케이, 구글을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세 가지네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이게 좀 웃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구글의 또 다른 헛소리라는 것. 여기서 재민이가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사실 보이네요. 넘어가죠. 저기 있네요. 그 순간에는 그냥 못 본 거였어요. 근데 웃긴 건 이 앱을 비활성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걸 보여주려고요. 왜냐면 저는 이것도 정말 끔찍한 쓰레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앱 정보 사용 중지, 앱 사용 중지, 강제 종료 확인. 앱이 더 이상 실행되지도 않고 실행할 수 있게 설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죠? 분명히 사용 중지했는데 왜 실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쓰레기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이건 항상 당신의 휴대폰에 있을 거고 항상 당신을 감시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구글이니까요. 그리고 구글은 정말 소름 끼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없애고 싶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핀 운영체제 정말 추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피나는 프라이버시 중심의 시스템이고 이것도 안드로이드이지만 이런 소름 끼치는 것들이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실행할 방법은 충분하니까 일부라도 없애봅시다. 자, 먼저 설정으로 들어가서 시스템으로 이동할 겁니다. 아마도요. 도대체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지? 제발 도대체 어디에다 둔 거야? 기업들이 설정을 여기저기 다르게 배치해서 찾기 정말 짜증날 때가 싫어요. 모두가 애플처럼 독특하고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또 애플 설정을 제대로 따라 하지도 않죠. 찾아볼게요. 그냥 검색하죠. 이 검색이 별로겠지만요. 그냥 내비게이션으로 가면 되겠네요. 됐어요. 설정으로 이동할게요. 여기서 제가 실제로 보여주고 싶은 게 두 가지 더 있어요. 여기 스와이프로 어시스턴트 호출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끌 기능이에요. 이제 더 이상 모서리에서 스와이프해도 어시스턴트가 실행되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전원 버튼, 오케이, 구글. 그리고 두 가지 다른 듣는 걸 멈춰. 그리고 두 가지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도요. 참고로 여기서 약간 미심쩍은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아시나요? 휴대폰이 여기 초록색 점을 띄워서 마이크가 활성화되어 있고 당신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만약 지금 그게 안 뜬다면요. 맞죠? 제가 오케이, 구글이라고 말하면 이제 불이 들어오죠. 어떻게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지금은 제 말을 듣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문구를 말하면 원래 꺼져 있어야 하니까 그 문구를 듣지 못해야 하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괜히 예민하게 구는 걸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 쓸데없는 것들을 없앴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김에 사실 한 가지 옵션이 빠져 있는데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냥 안 보이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맞죠? 아, 안 돼. 실행이 안 되네요. 알겠어요. 이건 그냥 제가 실수로 스와이프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Circle to Search 기능이 없어서 좀 불편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건 바로 Hide Enable Navigation Bar인데 바로 이 바입니다. 보통은 이 바를 유지하는 게 좋은데 Circle to Search 기능이 있기 때문이고 대부분의 폰에서는 이 바를 숨기면은 Circle to Search도 같이 사라져요. 삼성처럼요. 그래서 이 바를 아래에 두면 길게 눌러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Circle to Search 기능이요. 하지만 여기서는 Circle to Search가 실제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를 없애서 더 깔끔하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입니다. 이제 다시 설정으로 돌아가서 제스처를 찾아볼게요. 다시요. 제스처.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찾아야 할 것은 아니 잠깐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아니네요. 분명히 그들은 아까까지만 해도 여기에 없었는데 아 제발 아니라고 말 좀 해줘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 찾았네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전원 메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바꿀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디지털 어시스턴트는 쓸모가 없어요. 여기 또 다른 버튼도 있는데 이건 아직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이 영광스러운 쓰레기죠.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탭하면 스크린샷이 찍히는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어시스턴트도 실행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없으니 정말 아무것도 못하네. 이 버튼을 길게 누를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죠. 작동해야 할 텐데요. 제발요. 아, 됐네요. 마이크가 떴어요. 그래서 음성 메모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샷도 찍을 수 있고 이 버튼을 2번 누르면 됐네요. 이걸 보고 싶었어요. 이제 에센셜 스페이스로 이동합니다. 사실 에센셜 스페이스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스노우플레이크들이죠. 자기들만의 특별한 재민이 같은 걸 만들려고 하는데 완전히 실패한 느낌이에요. 애플도 애플 인텔리전스를 똑똑하게 만들지 못했으니 아무래도 나싱도 자기들만의 걸 만들기로 한 것 같네요. 여기서 좀 혼란스럽네요. 이 버튼의 작동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옵션 외에는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이걸 중앙 공간으로 쓰는 한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중앙 공간 외에는 다른 기능을 할당할 수도 없어요. 정말 좋네요. 좋아요. 쓸모없고 유용하게 바꿀 수도 없는 버튼이 있다는 게 정말 마음에 드네요. 어쨌든 이 기기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